그리고 이 씨와 조 씨의 형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이 있죠. 최근 10년 사이에 보험 살인 관련된 주범에 대한 형량을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범은 이제 무기징역형이 나오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15년형 전후가 나오는데 이게 계획적인 경우에는 살인,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앞서 변호사님 말씀드려같이 보거 사건이나 그 낚시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미수 2건까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최소도 무기까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맞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작위란 거는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부상이 있는 경우는 이제 부작위라고 합니다. 현재 물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 씨 같은 경우는 부인이라는 신원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조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친구일 뿐인데 구조할 의무는 없지 않냐. 나까지 지금 이거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글쎄요.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물에 빠뜨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해당 피해자 윤 씨가 스스로 다이빙을 한 거잖아요. 아마도 이은혜와 조연수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 없고 스스로 다이빙했다. 스스로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사건의 결국 핵심은 과연 그 조연수 이은혜에게 이 피해자 윤 씨에 대한 구조 의무가 있느냐 이거를 밝히는 게 검찰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각에서는 피의자들이 자수를 했단 말이죠. 이게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던데요. 예, 아마도 그 아버님이 설득하는 과정 중에도 자수를 하는 게 너한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서 아직 자신을 이제 발각하기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분해 주세요, 소추해 주세요라고 스스로가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법 52조 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법원에서도 감경은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설사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 감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수는 했는데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이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난 조사를 받겠다. 그래서 조사를 거부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 씨 같은 경우도 진술을 회피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묵비권 행사와 같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말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도 자료를 좀 충분히 해갖고 법원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조사에 협조도 안 하고 진술도 회피하고 있는데 이걸 자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은 자수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네, 그들이 네. 자수라고 주장하더라도 자수로 인정돼서 임의적 감경을 받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일반적으로 자수라는 거는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진정한 자수고요. 그렇죠. 그래야 감경을 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